미스터리 하나. 1930년 에스키모 증발 사건. 1930년 캐나다 북부 로키 산맥 에스키모 이누아트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마을에는 그들이 쓰던 총과 썰매 모두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고 그들이 키우던 개들은 모두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총과 썰매가 남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경찰 수색대가 몇 달 동안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북부 로키 산맥 호수이 기슭 에스키모 마을에 살았던 이누이트족 30여 명의 주민들이 일시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8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실종 또는 증발 사건은 지난 1930년 11월 12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사냥꾼 조 라벨 씨는 호수에서 모피를 얻기 위한 동물 사냥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지형이 험하고 호수에는 송어를 비롯한 고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악령이 거주하는 호수라는 불길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이곳 주민들조차 찾기를 꺼려했지만 강건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조 라벨 씨는 도리어 그런 점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조 라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인들은 매우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호수 가는 길목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을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항상 따뜻한 차는 물론 음식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 11월 12일 조 라벨 씨가 워낙 춥고 힘든 곳이라 피곤한 마음에 마을 어귀 찻집에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조금 전까지 저녁을 준비하며 냄비에 끓여놓은 음식은 물론 난로도 피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다른 집에서 전해준 듯한 모피와 고기를 손질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도착하기 직전에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감돌았습니다. 음식과 무기는 물론 추운 겨울 외출 시 늘 입던 옷도 그대로 있었지만 물론 개조차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 이웃으로 갔다면 주위에 발자국이 남아야 하지만 그 어떤 형체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른 이웃집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 라벨 씨는 피로에 지친 상태라 주인 없는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날이 밝아도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몇 마일 떨어진 우체국에 찾아가 캐나다 경찰에 설명하기 힘든 사고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이윽고 몇 시간 후 한 개 경찰 분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을 포함한 조 라벨 씨 일행은 멀리 호수 인근에서 또 다른 3명의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로랑과 그의 두 아들이었으며 경찰과 조 라벨 씨로부터 어제 저녁에 발생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전날 밤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틀 전 하늘에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발광물체를 보았으며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천천히호수 인근 마을을 향해 가는 것을 3명 모두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로라도 아니었으며 다른 대기 현상의 특성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을에 도착과 동시에 철저한 조사와 증거 확보에 노력하던 중 이 마을 가장자리 인근에 있는 오래된 무덤 위에 손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무덤은 예외 없이 죽은 시신을 묻습니다. 이 무덤 역시 이누이트족의 선대 조상들의 무덤으로 보여 유골이나 다른 시신 증거물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사했지만 매장 무덤 돌은 행이나 열이 다르지 않고 원형 상태였지만 유골이나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묘지에서 이동한 일행은 또 다른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굶어 죽은 눈썰매 개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이누이트족은 자신이나 가족이 굶는 한이 있어도 썰매개만큼은 재산 1호로 생각하고 굶기지 않을 정도로 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안에 따뜻한 음식까지 끓여놓은 상태에서 눈썰매 개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증거물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3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을 사람이나 동물이 해쳤다면 발자국이나 핏방울 또는 다른 증거물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일체 찾을 수 없다. 둘, 전혀 저항한 흔적도 없다. 셋, 음식물은 따뜻하게 준비된 상태로 계획적인 이동으로 볼 수 없다. 넷, 의복을 비롯한 무기 및 중요 가재도구가 평상시 위치에 그대로 있다. 다섯, 이런 현상은 마치 이누이트족이 누군가에 의해 집 주위에서 갑자기 증발한 상태라는 조사, 의견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섯, 사냥꾼 3부자의 목격에 의하면 사건 당일 밤 사고 현지 마을 인근 상공에 이상한 발광물체가 정지된 상태로 관찰하더니 다시 천천히 마을로 움직였다는 증언이 있으나 현재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요지의 수사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이누이트족의 실종 사건은 지난 1930년 11월 12일 발생했지만 85년이나 경과한 지금까지도 충격적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UFO를 타고 온 외계인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들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에스키모 이누이트라고도 함포함한 북극 원주민 인구가 사라지거나 상당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생은 식민지와 질병, 사회적 변화 및 환경 문제를 포함한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서기 120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툴레 이주입니다. 현대 이누이트의 조상인 툴레족은 환경, 자원 및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변화로 인해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북극 및 그린란드로 이주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20세기 중반 이누이트 공동체의 재배치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이누이트 가족을 전통적인 유목민 캠프에서 정착, 공동체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방식, 문화,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강제 전환으로 인해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냥과 어업 방식이 바뀌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이라는 용어는 항상 육체적인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정책으로 인한 생활 방식, 문화, 사회적 역학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스터리 둘 1940년 버지니아 해군기지 증발 사건 1940년 버지니아 해군기지 승무원 45명을 태운 브레이크호 연락 두절.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출항한 이 선박은 함장 밀러 로톤 대령과 함께 승무원 45명을 탑승하였는데요. 하지만 출항한 지 5시간이 지난 뒤에 무전이 끊기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합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노포크항에 기적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호는 녹이 슬고 낡아 빠져 있었으며 함장을 포함한 45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백발의 모습을 한 미라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다. 브레이크호 증발 사건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아무런 연락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은 버지니아 해군기지가 다시 발견되었으나 100년이란 시간이 지난 것과 같은 녹슨 상태의 선박의 모습이었으며 탑승했던 함장들은 물론 승무원 45명 모두 백골의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난파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증거를 수집했으나 부품한 조각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발견되었던 선박은 당시 최신식 군함으로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녹슨 상태로 변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백골의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선체와 내부 기기 등 몇 시간 동안 다른 세계를 수십 년 여행하고 온 것처럼 매우 낡고 녹이 슬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종결됩니다. 이 사건 이후 미 해군 군수기지에 정박해 있던 USS 알드리지오 선상에서 레이더망을 피하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숨기고자 하는 물체를 특수 전자기장으로 둘러싸 레이더의 신호를 교란한다는 내용의 실험인데요. 실험 당시 알드리지오 전체가 녹색으로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알드리지오는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25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되었고 안에 있던 실험자들도 모두 사망합니다. 두 실험의 공통점은 급격한 순간이동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순간이동은 가능하지만 순간이동을 하면서 급격한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요? 브레이크호 증발 사건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였다고 해도 아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미스테리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답니다. 미스터리 셋 1945년 포르투알레그 상공 G423편 여객기 증발 사건 194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 상공 G423편 여객기 실종 35년 후 92명 모두 해골로 발견 1945년 9월 4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 독일의 아헨 공항을 출항하여 브라질로 행하던 샌디에이고 항공기가 난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착 시간이 되어도 브라질 항공에 도착하지 않자 관제탑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찾아 탐사선을 보내보아도 그들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92명. 대체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승무원을 포함한 92명의 사람들과 거대한 비행기가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한참 난리가 났었지만 사라져버린 여객기를 찾을 수 없는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슬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객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정확히 35년이 지난 1980년 10월의 어느 날 포르투알레그 공항에 갑작스레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여객기가 착륙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객기는 다름 아닌 35년 전 사라졌던 G423 여객기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골의 승객들과 함께 말이지요. 급하게 항공기 안으로 직원들이 들어가 보았는데 항공기 안에는 미라처럼 뼈만 남은 92명의 백골의 사람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사건은 난제에 빠지게 되어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죠.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G423편 여객기 증발 사건은 90년대 일본의 미스터리 잡지에서 실렸던 내용이랍니다. 문제는 그 잡지사가 흥미 위주로 쓴 글을 위클리 월드 뉴스에서 확인된 것도 없는데 진실인 것처럼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수익을 위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초 미국과 소련은 개인 혹은 국가 차원의 생화학 테러로 가닥을 잡았으나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요구도 없이 여객기를 통째로 하이제킹해 35년 후에나 돌려보내는 테러 조직이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해당 사건이 혹여 외계의 존재에 의해 저질러진 일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NASA의 전신인 미국 항공자문위원회에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뚜렷한 결론도 나지 않은 채 해당 여객기 내부를 조사하던 당시 NACA의 베테랑 연구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미스터리한 사진들만이 해당 사건의 실존 여부를 증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미스터리넷 1954년 버뮤다 삼각지대 미해군 수송기 AF-237편 실종 사건 1954년 버뮤다 삼각지대 플로리다로 향하던 미해군 수송기 AF-237 탑승자 43명 전원 실종 1954년 3월 24일 북위 20도, 서경 66도 버뮤다 삼각지대 상공을 날던 미해군 수송기 AF-237편이 43명의 승무원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끊임없이 발생했던 마의 버뮤다 삼각지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이 부근에거 사라진 후 아직도 행방불명인 상태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마의 삼각지대, 마의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 사건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며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들이 이 지역에서 사라진 후 행방불명되었는데요. 공식적인 기록만 해도 선박 17척, 항공기 15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종된 사건들은 일반적인 작은 선박, 항공기들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큰 유조선, 화물선, 잠수함, 전함, 여객기, 전투기, 수송기 등입니다. AF-237편 실종 때에도 이 실종된 수송기를 찾아서 구출하러 갔던 수송기와 정찰기가 또 함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5 1587년 식민지 로어노크 섬 115명 주민 증발 사건
1987년 식민지 로어노크 섬 115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이 로어노크 섬인데요. 1585년 5월 23일 영국의 식민지였던 로어노크 섬에서 115명의 시민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로어노크 섬은 영국의 모험가인 월터 놀리라는 모험가가 발견한 섬으로 이 로어노크 섬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식민지로 개척한 뒤에 친구인 존 화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주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어노크 섬은 땅이 너무 척박해서 식량도 부족하고 설상가상으로 인디언들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친구인 존 화이트와 인디언들과의 친목을 강화하고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식량난을 해결하기엔 너무 부족했고 이주민들을 로어노크 섬에 남겨두고 지원 요청을 위해 존 화이트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3년간 발이 묶여 있었고 3년 후에 로어노크 섬에 다시 갔을 때는 로어노크 섬에 이주시켰던 115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고생하며 지은 마을은 황폐해져 있었고 단서라고는 나무에 쓰여 있었던 크로아톤이란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주민이 사라진 것에 대해 이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건 당시 단서로 남은 크로아톤은 로어노크 섬 남쪽 부근에 있던 작은 섬의 이름으로 현재는 헤테라스 섬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사정이 좋지 않자 로어노크 섬 주민들은 이주를 결정하게 되고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크로아톤이란 글자를 새겨놓았다는 가설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브래드 앤더슨 감독의 미스터리 영화 베니싱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이유에서 사라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 로어노크 섬의 비밀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